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핵심 설비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만 앞으로 10년간 사업비가 11조 원에 달하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도산 위기를 맞았던 국내 원전 협력사들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 기자, 앞서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네. 오늘 창원에서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이 또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한국수력 원자력과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을 맺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부로 이제 주기기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네. 원전은 이제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로 증기를 발생시키고 또 이제 이 증기를 통해서 다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죠. 이제 주기기는 이 과정에서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 원자로, 증기 발생기 그리고 터빈 발전기를 말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기 가운데서도 그 증기 발생기의 초기 제작 현장을 선보였습니다. 자체 용광로로 만든 200톤 규모의 그 합금강을 성인 남성 24만 명이 동시에 누르는 것과 같은 프레스로 눌러서 증기 발생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완성된 증기 발생기는 아파트 8층 높이인 약 23m 그리고 무게는 중형차 520대 분량인 이제 775톤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에 준공이 완료됐어야 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건데 그렇다면 준공까지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신한울 3, 4호기는 앞으로 이제 10년 뒤인 2032년 그리고 2034년에 차례로 준공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은 2.8기가와트, 그러니까 2034년 목표 수요인 약 115기가와트의 2.4%를 담당합니다. 주기기 제작은 이제 오늘이 시작됐고 이 밖에 이제 펌프, 배관, 케이블과 같은 각종 보조기기에 대한 발주도 이달부터 들어갑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7년 공사가 이제 중단이 됐었습니다. 전체 공정의 진행률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15%까지 진행을 시키겠다는 거고 이제 주단 소재, 그러니까 이제 주조, 단조, 소재 제작 완료와 또 일부 소재 가공까지 포함하는 일정입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쇳물을 녹여서 이제 원자로나 아니면 증기 발생기를 만들 때 쓰는 그 판을 이제 만드는, 이제 레고의 비유를 하면은 레고 블럭부터 만들고 있다.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앞으로 이제 이 블럭들을 조립하는 단계가 남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주요 기자재 제작에만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원전 설비가 들어갈 또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원자력 건물이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가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이르면 오는 7월쯤에 관련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허가가 나오면 누가 지을지 또 수주전이 펼쳐질 텐데요. 대우건설 그리고 현대건설이 이 분야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일감을 공급하겠다 이런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외 원전 수주 일감을 포함해서 이제 올해만 3조 5천억 원이고요. 이제 신한울 3, 4호기만 놓고 보면 앞으로 10년간 전체 사업비가 11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주기기 제작에 한 3조 원, 그리고 보조기기에 2조 원 규모이고 나머지 이제 6조 원 가량은 건설공사에 투입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주기기는 두산이 수주를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기기는 PK 밸브 앤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신, 두온 시스템과 같은 국내 200여 개 기업이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원전 업계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 일부 기업은 한때 이제 공장 가동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좀 고사 직전까지 갔었는데 예.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착수식 이후에 진행됐던 업계 간담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업체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다시 도약할 기회를 얻었다고 했고요. 앞으로 차세대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 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납품 기회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차세대 원전이라고 하면 이제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오늘 차세대 원전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차세대 원전의 대표적인 유형이 이제 바로 SMR, 방금 말씀하신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데요. 이제 고도의 제작 기술과 또 대형 원전 대비 짧은 납품 기간이 좀 특징입니다. 정부는 이제 민간 부분하고 합쳐서 향후 앞으로 이제 5년간 2조 원을 이런 차세대 원전 R&D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벌 원전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고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발되는 SMR 원자로 형태만 80여 가지 이를 정도로 이제 표준화된 기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누가 선점하느냐의 싸움인데 한국에서는 이른바 SMR 파운드리 입지를 노리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해 그 세계 1위 SMR 기업 미국 뉴스케이 파워와 소재 제작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올해 말 이 회사의 그 SMR 원자로 제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